비트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기코인과 관련해서 이제 비트코인이 어떤 모습이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렸고, 이제 한기코인은 분산 암호화폐는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분산 암호화폐입니다. 그러니까 분산 암호화폐라는 것은 중앙기관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신뢰하는 기관을 사용하지 않고 동작하는 화폐인 거죠. 그러면 이런 형태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얼마를 누구한테 주고 싶다라는 어떤 거래 의사, 그 거래 의사를 공개함으로써 화폐 역할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비트코인이. 그렇죠? 무슨 뭔가가 왔다 갔다, 사람들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한테 얼마를 주겠다라는 것을 그걸 거래라, 트랜잭션이라고 하는데, 그 트랜잭션을 공개함으로써 어떤 금전적 교환의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시스템이 비트코인이고, 그것을 이제 분산적으로 P2P 신뢰기관을 사용하지 않고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 기록을 유지하고 이 기록을 공개를 하는데, 이 공개된 기록은 수정할 수 없어야 돼요. 수정할 수 없어야 되고 삭제를 할 수 없어야 돼요. 수정하고 삭제를 할 수 없으면은 이중사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중사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에서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써서 요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블록체인이 뭐냐라는 걸 살펴보기 전에, 자, 무결성을 보장하는 거죠. 무결성. 수정을 못하게 한다는 거는 우리가 배웠던 정보보호 서비스를 생각해 보면 무결성 서비스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 삭제하는 것도 무결성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원래는 이런 데이터인데 뭐를 뺀 거지. 그래서 공개를 하는데 공개된 데이터의 무결성이 보장이 돼야 되고, 그 무결성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이중 사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초콜릿을 받아 먹고 그 흔적을 지운 다음에 다시 또 그 돈을 다른 사람 써서 사탕을 받는 뭐 이런 식의 이중 사용인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럼 무결성을 보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암호 기술을 대충 배운 사람들이니까 암호 기술에서 무결성을 보장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그럼 떠오르는 거는 해시 함수 맥 전자 서명이에요. 그러면 해시 함수를 쓴다.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데이터가 있고 그것에 해시 값을 같이 있어요. 그러면 수정이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왜? 데이터를 바꾸고 뭘 바꾸면 돼? 해시 값을 바꾸면 돼요. 그럼 해시는 못 쓰겠네? 하지만 실제로는 해시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럼 해시 말고 다른 우리가 배운 거를 가지고 할 수 있냐 생각해 봅시다. 맥을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맥을 하면 데이터와 맥을 저장해 놔요. 그러면 이걸 수정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맥키가 필요하죠. 근데 이 자체를 확인하려고 그래도 뭐가 필요해? 맥키가 필요한 거지. 요 값이 맞는 값인지 보려고 그러면 요거에 대한 맥 값을 다시 계산해서 저장된 거와 비교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비트코인에서는 공개를 해야 되겠고, 그 공개된 정보의 무결성은 특정한 사람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맥은 안 되겠지. 그러면 전자서명을 생각해 보면, 전자서명은 서명키만 갖고 있는 사람이 서명값을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대응되는 공개키를 가지고 있는 누구든지 공개키를 갖고 있으면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세 개 중에 전자서명 기술이 좀 더 적합한 기술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전자서명이라는 거는 서명키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서명값을 만들 수 있죠. 그러면 그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무슨 권한을 가져요? 좀 강력한 권한을 가지겠죠. 한기코인처럼 한기코인에서는 그 권한을 누구한테 줬어요? 총장한테 줬죠. 총장의 서명키가 있으면 되는 거고 없으면 안 돼. 근데 총장을 신뢰할 수 있으면 오케이. 시스템인데 여기에 만들고자 하는 비트코인은 그런 거가 아니었어요. 분산, P2P, 신뢰기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몇몇 사람한테 서명키를 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확인이 되면 서명키를 서명해가지고 공개하시오. 라는 방식은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맥도 안 되고 전자서명도 안 되고 해시함수도 안 될 것 같아. 근데 실제로는 해시함수를 썼습니다. 어떻게? 요거는 읽어보시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해시값을 쓰면 여전히 수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냥 해시값을 계산하지 않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뭘 하냐? 아머 퍼즐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머 퍼즐. 그래서 원래는 데이터가 내가 해시의 값이 B면 HB를 계산하는 거예요. 해시값은. 그러면 B를 알면 누구든지 HB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오케이. 근데 여기서 쓰는 아머 퍼즐은 해시를 할 때 B만 넣지 않고 랜덤 값을 하나 넣어요. 랜덤 값을 넣으면은 결과값이 다양하게 나오겠죠. 어떤 랜덤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근데 우리가 원하는 랜덤 값은 앞에 17바이트가 다 0인 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확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샤 비트코인 쓰는 게 SHA-256인데 SHA-256이면 몇 비트예요? 해시값이 256비트예요. 그럼 첫 번째 비트 값이 0이 나오려고 그러면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랜덤 값을 몇 번 계산해 보면 될까? 2번 계산해 보면 되죠. 확률적으로. 물론 둘 다 넣는데 둘 다 1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는 맨 앞에 비트가 0이 나올지 1이 나올지는 몇 프로야? 50%잖아. 50%니까 두 번만 하면 얻을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물론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두 번만 하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비트? 요게 0이 되게, 한 비트가 0이, 요거는 한 바이트예요. 표시된 거. 근데 한 비트만 우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4비트가 0이 나와야 저기 0 값이에요. 한 바이트가. 4개 나오려면 몇 번 해보면 될까? 16번 정도 해보면은 그 중에 한 번은 000이 나올 확률이 무지 높아요. 그럼 16번. 그러면 해시를 한 번 계산하는데 1ms가 걸린다. 그러면 몇 번의 해시를 해야지 저런 값을 구할 수 있는지는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에서는 요 난이도를 10분 정도로 세팅해 놨어요. 10분 정도는 해야지만 저 해시 값을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데이터는 하하라고 생각하고 하하. 그리고 0이 하나, 둘, 셋, 넷, 다 6개니까 64, 24비트가 0이 나오는 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시를 여기 보면은 랜덤 바이트를 구한 다음에 랜덤 비트 하나 구해. 1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 코드는 랜덤 비트 하나 구하고 매번 요 값을 얼마 시켜요? 1씩 증가시켜서 해시 값을 또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또 계산하는 거예요. 안 끝나나? 끝나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지금 뭘로 돌리고 있어요? 제 PC로 돌리고 있죠. 노트북으로. 근데 실제 세계에서는 PC를 안 쓰고 좀 더 고성능으로 해요. 언젠간 나오겠지? 그렇게 오래 안 걸리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에서 해시 값을 계산을 해요. 해시 값을 계산해요. 그러면은 최초의 해시 방식은 B라는 값이 있으면 요 해시 값은 해시를 한 번만 하면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비트코인 방식에서는 랜덤한 어떤 랜덤 값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수준의 값이 퍼즐이 해결이 돼야 돼. 대략 10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합시다. 물론 사용하는 컴퓨터에 따라서 다 다를 거예요. 기기에 따라서. 근데 한 대략 10분이면 현재 생각하면 한 10분이면 된다. 에이, 안 해. 자, 나왔습니다. 0000. 4.7초. 04개는 4.7초에 제 컴퓨터로 퍼즐을 해결한 거예요. 근데 실질은 0이 몇 개? 17바이트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도 누구든지 내가 이 B를 B 프라임으로 바꾸고 싶으면 다시 퍼즐을 해결하면 되죠. 그렇죠? 다시 퍼즐을 해결하면 되죠. 그러면 그 퍼즐을 해결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몇 분을 잡으면 돼? 한 10분이면 해결할 수 있죠. 그럼 여전히 아까는 요거 했을 때는 바로 수정할 수 있는데 지금은 몇 분 걸려요? 늘 10분을 해야지만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10분 걸리면 수정할 수 있으면 그것도 또한 무결성 보장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체인으로 엮고 있습니다. 체인으로. 그러니까 요걸 하나 구할 때 원래는 B1하고 랜덤 값 들어갔죠. 근데 이제는 뭐가 들어가요? 바로 전 블럭에 해시 값이 들어가요. 그럼 이렇게 쭉 엮이면 이렇게 엮여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래요? 블럭 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엮여 있을 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바꾸고 싶어요. 그럼 요 하나를 바꾸는 데는 얼마 걸릴까? 10분 걸려요. 근데 얘가 바뀌면은 여기 있는 값들은 어떻게 돼?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럼 이걸 또 다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 요거 바꿀래? 해가지고 바꾼다고 해서 바꾸려고 그러면 이걸 다 따라가야 되겠고 얘는 멈추지 않고 어떻게 돼? 블록체인은 또 특징이 뭐냐면은 안 멈춰요. 계속 10분에 하나씩은 블록들을 생성이 나가고 있어요. 쭉쭉쭉 가고 있는 거야. 그럼 얘를 계산적으로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따라가려면 얘가 갖고 있는 컴퓨팅 파워가 무지막지하게 세야 돼요. 그 센 정도가 남도 10분 할 때 얘는 5분이면 뭔가 할 수 있다. 똑같은 난이도를. 그러면 얘는 언젠가는 따라잡겠죠. 언젠가는.
그래도 그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그래서 블록체인.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한번 블록체인에 들어가면 그 데이터는 삭제를 못해요. 수정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을 뭐라 그러냐면은 첨삭 정형, append only. 데이터를 뭐만 할 수 있어요? 추가를 할 수는 있어요. 새롭게 데이터를 추가를 할 수 있지만 기존의 데이터, 한번 들어간 데이터는 삭제를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10분 정도 누구든지 이거를 뚝딱 해가지고 값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걔가 요거에 대한 블럭과 퍼즐을 풀었다는 것은 뭘 알 수 있어요? 얘도 한 10분은 투자했다. 컴퓨터 갖고 투자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Proof of Work라 그래요. 내가 열심히 뛰었다는 거에 증명. 일을 했다는 거에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Proof of Work.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한번 해시값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근데 얘도 결정적인 방식은 아니죠. 확률적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 좀 더 빠르게 계산할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늘 10분이 걸리는 거예요. 특성상.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채굴이 돼요. 그러니까 개념을 설명드리면 비트코인에서는 내가 누구한테 얼마를 주고 싶다라는 의사, 그 정보를 트랜잭션이라고 하는데 그 트랜잭션을 내가 만들어요. 근데 이 트랜잭션을 만들려고 하면 나는 뭘 갖고 있어야 될까? 그만큼의 돈을 내 지갑에 갖고 있어야지만 돼요. 그래서 그러면 김상진이 얼마의 돈을 비트코인 지갑에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이 돈을 우리 학부장님 조재주한테 주고 싶다. 그러면 내가 거래를 트랜잭션을 만들어요. 김상진 조재수 10,000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공개를 하는데 공개할 때 어떻게 공개를 해요? 전자 서명해서 공개를 해요. 그 지갑에 대응되는 개인키로. 그러니까 내 지갑에 있는 돈은 그 개인키가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값이 공개가 되는데 공개가 된다는 것은 내가 그거 할래라고 하면서 조재수 교수님한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보내요? 비트코인 네트워크로 보냅니다. 비트코인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지갑에게 보내요. 노드들한테 보내게 됩니다. 그럼 모든 노드들은 그 트랜잭션을 받아요. 김상진이 조재수한테 10,000원. 물론 김상진의 이름이 안 들어가겠지만 이 지갑에서 이 지갑으로 10,000원 이 공개가 돼요. 그럼 이렇게 공개가 된 값들 중에 블록체인에 들어가지 않은 값, 새로운 것들은 여기 안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모아요. 그래서 모으다가 그 바로 전 블록이 완성이 됐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트랜잭션들을 쫙 모아가지고 블록 값을 계산을 해요. 그럼 그 값을 계산하는데 얼마 걸려요? 10분 정도 걸려요. 10분 정도 들어가면 여기에 블록체인에 그 거래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블록체인에 내 거래값이 들어가는 순간 확정되냐? 그 거래가 안전하다고 확정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안 되냐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소프트 포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소프트 포크라는 건 뭐냐면은 블록체인이 이렇게 가다가 요때 다음 블록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연히 두 명이 거의 동시에 발견했어요. 암호 퍼즐 값을. 그러면은 얘도 유효한 해시 값을 찾았고 여기도 찾았죠. 그러면 달러가 이렇게 두로 나눠지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여기 달라붙고 어떤 사람은 여기 달라붙어요. 그러면 늘어나게 되는데 이 두 개가
그 다음에도 또 동시에 발견되고 또 동시에 발견될 확률은 극히 적어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갈래가 짜져진 거를 소프트 포크라 그래요. 우연하게 블록체인이 갈라진 거예요. 체인이 갈라진 거예요. 그 갈라진 것이 갈라지는데 이 특성상 어느 하나가 점점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애들은 이거는 안 써. 그리고 여기 있던 것들은 다 무시돼요. 무시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정상적인 블록체인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긴 체인 우선이라는 규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을 룰로 해결하는 경우도 많아요. 룰. 그래서 여기서는 요 아모포즈를 해결하는 것은 확률적이다. 그래서 아주 우연하게는 두 명이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그 다음 블럭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얘한테 달고 얘한테 하는데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먼저 나갈 거예요. 그럼 그러다 보면은 어떤 게 나가요. 그러면은 내 값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내 거래 정보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요 정도 되면 요 깊이, 요 블럭의 깊이를 6이라 그래요. 현재 블럭에서 얼마나 뒤에 있냐? 그럼 6이에요. 6블럭 깊이에 들어가 있으면은 얘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절대로 바뀔 이유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에서는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들어가자마자 안전하게 내 거다라고 단정하면 안 되고 소프트 포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단정하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은 돼요. 그럼 여섯 개면은 걸리는데 6블럭이 깊이가 6이 되려면 몇 분 걸릴까? 1시간. 그렇죠. 내 거가 들어가고 나서 1시간 정도면 내 거가 깊이가 6블럭은 돼요. 10분에 하나씩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가장 긴 체인 우선 한다. 그러면 요 아모포즈를 누군가는 해결해 줘야지만 이 블록체인들이 계속 만들어질 거죠. 근데 우리는 실내기관이나 서버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사토시가 요 서버들 있어요. 얘네들이 계산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는 누구든지 이 P2P를 지향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하라 그러면 여러분 하겠어요? 하지. 돈이 되면 하는 거예요. 보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보상이 있으면은 나도 돈을 투자해서 채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블록체인 값을 계산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다수가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한 사람만 계산하면은 그 사람이 권한이 막강해져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서로 이해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이 블록체인 값들을 계속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근데 사토시가 비트코인 만들어 놓고 이런 비트코인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돈 들여가지고 여러분 장비를 가지고 비트코인 계산해 주세요. 블록체인 계산해 주면 아무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사토시는 보상 체계를 만들어 놨어요. 그 보상 체계가 뭐냐면은 요 블록 아모포즈를 해결하는 사람한테 뭘 줘요? 비트코인을 새롭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요 거래들은 인이 99고 그럼 기존의 지갑에서 99를 갖고 있던 지갑에서 앨리스한테 500원, 캐럴한테 500원 주는 거예요. 80이라는 이전 트랜잭션의 돈에서 1000원은 밥한테, 데이브한테 500원 막 이렇게 주는 거예요. 거래 정보들이. 근데 맨 마지막에 보면 샘 100이라고 돼 있어요. 요건 뭐냐면은 채굴자예요.
자기한테 100.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한 블럭을 채굴하면 얼마 줘요? 아시는 분? 한 블럭을 내가 채굴에 성공했어요. 요 퍼즐 해결하는데 성공했어요. 얼마를 줘요? 12.5 BTC를 줘요. 비트코인. 12.5의 BTC.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이 넘어요. 왜 안 하고 있어? 1억이 넘습니다. 내 컴퓨터를 장비를 투자해가지고 내가 우연하게 블럭 값을 계산에 성공했어. 나는 얼마 받아요? 1억을 챙겨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억이 아니었겠지. 그렇지만 지금은 1억 정도 수준이 돼요. 물론 그게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내가 블록체인 값들을 계산하면서 거래들, 아직 블록체인 안 들어간 거래들하고 내가 이거의 주인공이 될 걸로 생각해가지고 내 정보를 넣습니다. 그러면 그게 내가 성공을 하면 이 돈은 이제 내 거가 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발행은 어떻게만 발행이 돼요? 블록체인 값을 계산할 때마다 10분마다 발행이 됩니다. 근데 사토시는 평생 이 비트코인들이 계속 발행이 되면 비트코인의 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가치를 적정한 수준에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비트코인의 개수는 정해져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정해놨어요. 그러면 점점 처음에는 한 블럭을 그 비트코인을 블록체인 값을 계산하면 50 BTC를 줬어요. 그 다음에 25, 지금은 12.5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엔 얼마 주냐? 6.25 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다운돼요. 쭉쭉 다운돼요. 그리고 지금은 한 80% 전체 발행이 될 예정인 80% 정도의 비트코인이 발행이 됐습니다. 점점 줄어들어요. 그럼 나중 되면은 한 블럭을 계산했을 때 발행되는 BTC가 1 BTC 이하로 떨어져요. 지금 1 BTC가 우리나라 돈으로 800만 원, 900만 원, 700만 원 왔다 갔다 해요. 그럼 700만 원이야. 내가 이빠이 그 장비를 만들어서 채굴하는데 내가 채굴에 성공해봤자 얼마 받아? 700만 원. 한 달에 한 번 성공할까 말까. 뭐 이렇게 되면은 그런 이제 수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 되면은 아예 BTC 발행이 안 돼. 그러면 얘네들이 채굴을 할까요? 사토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수수료를 이제 거래 수수료가 있어요. 그 수수료 수입이 누구한테 가냐면은 누구한테 가요? 블록체인을 값을 계산한 사람한테 가요. 수수료. 그럼 만약에 이 99의 가격이 1010이에요. 1010이에요. 근데 아웃은 500 더하면 1000이죠. 그럼 10이 남죠. 그 10은 누구 거가 돼요? 채굴자의 것이 돼요. 채굴자. 그래서 채굴자는 수수료를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수수료가 충분한 채굴하는데 인센티브가 될까? 그건 잘 몰라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불안한 요소는 거기에 있어요. 2030년이 지나면은 채굴해봤자 얻을 수 있는 돈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발행되는 코인으로서 얻는 돈은 많지가 않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수익은 뭘로 챙겨야 돼요? 수수료로 챙겨야 돼요. 수수료는 누가 책정을 해요? 거래자 마음이에요. 나는 수수료를 빵원 해가지고 넣을 수 있어요. 내가 거래 수수료를 빵원 하면은 어떻게 될까? 나는 여기 트랜잭션을 만들었는데 수수료를 빵원으로 했어요. 한 푼도 채굴자한테 안 가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채굴자는 그거를 트랜잭션에 안 넣어버려. 블록체인에 안 넣어버려요. 그럼 블록체인에 빨리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수수료를 많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높은 것들은 채굴자들이 어떻게 할까? 포함시켜가지고 계산을 해줘요. 근데 수수료가 낮은 애들은 기분 나쁘면 안 넣어주는 거야. 기분 좋으면 넣어줄 수 있어요. 지금은 수수료가 빵원이어도 넣어줘요. 왜? 뭐 걔가 넣든 말든 상관이 없고
나는 뭐만 챙기면 돼요. 새로 발행되는 코인만 챙겨도 행복해요. 근데 나중 되면은 그렇지 않겠죠. 그래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돈 들여서 한번 해보세요. 빚내가지고 한번. 근데 왜 하냐? 보상이 있기 때문에. 무슨 보상이 있어요? 비트코인이 새롭게 발행이 됩니다. 발급이 돼요. 현재 얼마? 12.5 BTC. 그리고 이거 말고도 수수료도 얻게 됩니다. 수수료랑 새 코인. 여기에 들어가는 트랜잭션의 수수료들하고 새로운 비트코인을 발급받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 마이닝이 그래서 채굴자라 그래요. 마이닝. 왜 마이닝이라 하냐면 고암호퍼즐 해결하면은 새로운 화폐를 내가 얻기 때문에 마이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마이너라 그러고 옛날에 그 금 캐듯이 그걸 연상시켜서 그렇게 용어를 했고요. 어느 누구도 전 세계 채굴자 능력의 총합의 50% 이상을 독차지할 수 없어야 돼요. 만약 그게 독차지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그 사람은 맨날 자기만 블록체인의 블록 값을 계산하는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조작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 채굴에서의 중요한 것은 채굴자의 능력 총합의 전 세계 채굴자 능력 총합의 50%를 누가 차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지금 있을까요? 전 세계에 있을까? 지금? 이 50%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기관이 있을까? 있어요. 제일 걱정하는 거는 중국 정부입니다. 중국 정부. 중국은 공산주의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거 다 그냥 다 때려치고 채굴해. 그럼 게임 끝나요. 지금도 채굴자들을 제일 많이 채굴하는 데가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이 그러면 니네들 채굴해서 니네들 포켓에 들어가지 말고 정부에 내놔. 그럼 내놔야 돼. 거기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가장 지금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생태계에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다? 중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아직 중국은 그렇게 안 하고 있지만 중국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미국이나 이런 세계에서 나보고 미국 정부가 뭐 그 내 컴퓨팅 파워를 내놔라 그러면 안 내놓겠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에서는 너 안 내놓으면 그럼 이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생태계가 나름대로 건전하다. 어느 누구가 독차지하고 있지 않다. 근데 보시면 조금 또 실제 보시면 또 다르고요. 채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뭐냐? 하드웨어 구축 비용. 그 다음에 얘를 돌려야 되니까 뭐가 나가요? 전기세가 나가요. 이 전기세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뭐냐면 냉각 비용이에요. 컴퓨팅 막 빨리 돌리니까 냉각 비용이 돼요. 그래서 채굴을 주로 어디서 할까? 어느 나라에서 할까? 채굴을 전기세가 싼 나라에서 많이 하고요. 또 어디서 해요? 추운 지방에서 해요. 아이슬란드 뭐 이런데, 알라스카. 왜? 자체적으로 냉각이 돼요, 그냥. 그래서 그런 데서 채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토시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 모르겠어요. 생각 다 했으면 정말 천재예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쭉쭉쭉쭉 되고 2032년이 되면 99%가 발행돼요. 그러니까 요 시점 이후로부터는 발행되는 코인이 별로 채굴자의 입맛에 만족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수수료로 돼야 되는데 현재 보면 0.05 BTC에서 0.5 BTC 정도가 한 블럭마다 수수료로 생겨요. 그때마다 달라요. 0.5 해봤자 뭐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면 뭐 500만 원. 그러면 끼케야
한 번 채굴 하는데 버는 돈이 1,500만 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막 장비 막 2억 돌려서 돌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생태계가 이상해질 겁니다. 그래서 요 사이트에 가보면 카운트다운이 있어요. 728일이 지나면은 뭐가 바뀌어요? 발행되는 코인 수가 12.5에서 6.25로 떨어집니다. 채굴하려면 요 728일 되기 전에 채굴해야 돈을 많이 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요 근래 며칠 전에 뉴스에 좀 떴는데 51% 어택이 성공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비트코인에 나타난 사례는 아니에요. 비트코인 말고 알트코인 같은 데 그러니까 다른 데 나타난 거고, 그런 데는 아직도 생태계가 그 비트코인만큼 건전하지가 못한 거예요. 건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채굴을 안 하고 있고, 충분히 많은 사람이 채굴을 안 하면은 좀 더 돈 많은 사람, 좀 더 뭔가 파워 가진 사람이 그 코인을 채굴하는 파워의 51%를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차지하면 여러 가지 조작질이 가능해요. 비트코인 골드라고 하는 그 알트코인이 있는데 51% 능력 가진 사람이 특정 코인을 지불한 다음에 그거를 삭제하고 다시 또 썼어요. 이게 뭐예요? 이중 사용이죠. 이중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하나만 했겠어요? 여러 개를 했겠지. 그리고 거래소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거래소. 그러니까 거래소라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여기에 들어갔을 때 얼마를 지나야 안전해요? 6블럭이 지나야 안전합니다. 그런데 거래소에서는 3블럭만 지나면은 환전을 해줬어요. 환전을.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다가 3블럭 뒤에 환전하니까 3블럭 뒤에 환전을 받아먹고 돈을 받아먹고 이 체인을 무효화시켰어요. 그러면은 또 다른 그 코인이, 나는 이미 그 코인을 써서 현금으로 받았는데 그 코인이 다시, 그 코인을 한번 현금화하면 어떻게 돼? 못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중 사용이 되니까 못 써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무효화 시켜서. 그게 요 비트코인의 얘기고, 모나코인은 일본 애들 일본에서 만든 건데, 얘는 어떻게 했냐면은 57%를 획득한 다음에 쭉 블록체인을 계속 계산했어요. 근데 공개를 안 했어요. 지가 훨씬 더 긴 걸 갖고 있죠. 근데 공개를 안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팍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원래 있던 것들은 어떻게 돼? 다 무효돼 버려요. 그런 공격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쁜 놈들. 근데 어쨌거나 새롭게 만들어진 코인들은 걔네들 입장에서는 안전하다고 치는데, 그게 채굴자들이 많이 확보돼가지고 건전해지지 않으면은 이런 어떤 공격들이 가능하고, 더군다나 요 위에 거는 거래소가 일찍 환전해줘서 그래요. 일찍. 환전을 그렇게 빨리 해주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요 작업증명의 문제는, 근데 작업증명의 문제는 뭘까요? 전기 소비가 너무 많이 일어나요. 현재 비트코인에서 비트코인 채굴에 소비되는 그 전기는 어떤 나라에서 쓰는 것보다 더 많이 쓴대요. 엄청나게 쓰는 거예요, 전기를. 그리고 전기를 쓰면 그 전기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 파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이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사토시는 CPU, 아까 제가 한 것처럼
남는 내 컴퓨터 파워 가지고 밤에 채굴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많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컴퓨터를 갖고 채굴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겠어요? 돈이 되니까. 사람이 그 다음에는 뭘 했냐면은 CPU보다 GPU를 쓰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걸 찾았어요. 그래서 GPU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GPU를 갖고 하는데 PC에다 GPU를 막 꽂아가지고 여러 개 꽂아가지고 하다가 이것도 아닌 게 GPU만 꽂은 새로운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막 채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채굴의 속도가 워낙 빨라지겠죠. 전기세도 워낙 많이 발생하겠고, 그 다음에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거예요. 차라리 GPU 쓰는 게 아니라 그 채굴을 위한 하드웨어를 칩들을 제작하는 거예요. GPU는 그냥 CPU의 어떤 또 다른 형태죠. 프로그램에서 채굴하는 건데 얘네들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FPGA 쓰다가 ASIC이라는 걸 써요. 얘네들이 그런 거예요. 얘네들을 또 막 꽂아서 쓰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식으로 아이슬란드 막 이런 추운 지방에 얘를 마이닝 팜이라 그래요. 엄청난 개개의 기술들을 갖다 놓고 채굴을 합니다. 그럼 이 채굴을 어떻게 할까? 얘가 계산하는 랜덤 값하고 얘가 계산하는 랜덤 값들이 다 다르겠죠. 그럼 이 중에 어느 하나가 성공하면 멈추겠죠. 그렇죠? 그럼 많으면 많을수록 빨리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마이닝 팜, 이거는 누구의 소유예요? 특정한 개인의 소유예요. 기업이든 어떤 개인이 돈을 들여서 자기 창고에 또는 이런 데다가 만들어가지고 채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GPU도 쓰는 게 아니라 이런 하드웨어들이 팔아요. 이런 거 하나 사. 여러분 저거 하나 사. 49달러면 얼마야? 50달러면 5만 원? 그렇죠? 5만 원이면 하나 사. 이거 사.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집에다 연결해가지고 컴퓨터 연결해서 채굴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채굴해서 혼자 채굴하면은 절대 성공을 못해요. 요즘 어떻게 해요? 마이닝 풀에 가입할 수 있어요. 풀이 뭐냐 하면은 여러 마이너들이 서로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산되는 것들을 구간들을 나눠요. 그럼 이 중에 하나가 성공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다 인마이 포켓 하는 게 아니라 그 풀에 있는 사람들한테 골고루 나눠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12.BTC를 풀에서 채굴하면 한 사람이 독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 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컴퓨팅 파워에 비례해서 나눠주게 돼요. 그럼 여러분도 요거 한 장 갖고 들어가면 풀에 가입시켜 줄려는지 모르겠는데 또 가입시켜 주면은 10분마다 아니면 1시간마다 조금씩 이 풀에서 비트코인을 성공할 때마다 이제 돈을 조금씩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마이닝 풀이에요. 마이닝 풀. 근데 보통 개인들도 마이닝 풀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마이닝 할 때 판매하는 하드웨어 회사도 돈 무지 벌었을 거예요. 이거 판매하는 회사들도 엄청나게 돈을 벌었을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최초 제네시스 블록은 최초 블록을 제네시스 블록이라 그래요. 그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토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만들어진 거 대부분은 사토시와 그 친구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뒤로부터는 점점 모르는 채굴자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퍼져나갔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은 10분마다 계속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데이터를 추가만 할 수 있어요.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도 여기에 있는 내 데이터는 다른 사람이 바꿀 수 있을까요? 바꾸게 해주더라도 못 바꿉니다. 뭐가 필요해요? 내 개인키가 필요해요. 하지만 여기에 들어있던 내 데이터를 만약 이 블록체인을 바꿀 수 있으면 뭘 할 수는 있어요? 삭제시킬 수는 있어요. 안 쓴 것처럼. 삭제시킬 수는 있습니다.
분산 저장돼 있어요. 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한 곳에만 블록체인 정보가 저장돼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완전 노드를 운영하는 모든 컴퓨터에, 서버에 블록체인 값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분산 저장되어 있는데 다 다른 값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무슨 값을 유지해요? 같은 값을 유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작업 증명, 블록체인을 분산 합의 기술이라고도 해요. 서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어떤 값을 유지해요? 동일한 값을 유지하고요. 분산 저장되어 있을 때에는 한쪽을 파괴시켜요. 그럼 어떻게 돼? 상관없어요. 워낙 전 세계에 다른 곳에 이 값들이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내가 모든 걸 없애겠다. 불가능합니다. 분산 저장되어 있다.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요? 분산 원장, 블록체인을. 분산 원장. 원장이라는 거는 거래 내역들을 기록하는 거를 말해요. 그리고 얘가 분산적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뭐만 가능해요? 첨삭만 가능합니다.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내용은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해시체인의 값의 특징은 뭐예요? 이거 계산하는데 얼마 걸려? 10분 걸려요. 이거 확인하는데 얼마 걸려? 그냥 해시 한번 하면 돼요. 그렇죠? 랜덤 값은 이거 만든 다음에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 요 해시 값이 맞는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나는 그냥 요 B 값하고 랜덤 값하고 결합해가 해시해가지고 얘랑 맞는지만 보면 돼요. 근데 얘를 새롭게 계산하려면 10분 걸려. 근데 확인은 거의 시간이 안 걸리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고요. 블록의 기록을 포함하는 권한은 주체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내 트랜잭션이 블록체인에 좀 빨리 들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수수료를 많이 책정해 주시면 돼요. 수수료를 많이 책정하면은 채굴자들이 좀 더 빠르게 넣어줘요. 근데 내가 거래를 했어요. 요 순간에. 그럼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쵸? 근데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 채굴자가 안 넣어줘서. 내 마음이야. 안 넣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들어갈지는 몰라요. 내 거래가 언제 블록체인에 들어갈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 블록체인 생태계는 또 재미있는 것은 블록체인을 해코지하면 블록체인의 가치가, 비트코인의 가치가 어떻게 돼? 떨어져요. 비트코인의 가치가 떨어지면 여기서 그걸 계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 손해를 봐요.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부정을 안 해요. 부정을 해서 뭔가 이거를 교란시키거나 비트코인에 나쁜 이미지를 주는 순간 어떻게 돼? 금액은 반토막 날 수도 있어요. 그럼 누구 손해야? 여기 있는 사람도 손해예요. 이거 웬만하면 내가 아주 확실한 방법 공격해가서 몇 조 원을 땡겨 먹을 수 있다 그러면 할 텐데 그렇지 않고서는 안 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빵 원짜리 거래도 계속 넣어줘서 커뮤니티를 키워야 돼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인 순서에 의해서 각 블록체인 시점에 대한 절대적인 시간이 아니라 상대적인 시간만 알 수 있어요. 내가 거래가 이때 됐다고 해서 이때 안 들어가고 자 뒤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거래가 여기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 블록이 생성 시점에서 내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거래는 한참 뒤에 가야지만 최종 확정이 되는 거예요. 안전하게 믿고 내 친구한테 돈이 갔겠구나. 내가 저 친구가 준 돈이 이제 완전히 내 거구나 라고 믿기 위해서는 조금 기다려야 돼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